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튀니지와 러시아의 한 지역 매체는 매우 흥미로운 통계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바로 현재 보건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자동차 시장 또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만큼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튀니지 매체는 올해 1월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가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1월에 501대를 판매해 전체 1위를 차지한 현대차는 전년에 비해 무려 94% 이상 매출이 급신장된 것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 또한 17.59%를 나타냈다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튀니지 매체는 2021년에 들어서도 보건위기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3.5%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만큼은 판매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바시키르 공화국의 한 매체는 바시키르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한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현재 중고차와 신차를 가릴 것 없이 한국차 판매량이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바시키르 지역에서 판매된 전체 중고차 중 한국 차량은 277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포드 264대 보다 많은 기록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차 판매량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아차 리오 가 241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한 것과 더불어 현대차가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사 제목 그대로 한국차에 대한 바시키르 주민들의 남다른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한국 국민들과 한국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망설임 없이 정면 돌파라는 승부수를 통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백신 여권 도입과 한류 영역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각국의 감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일본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팬 FM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한류 문화에 대해 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초 일본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매체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본 문화 대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재팬 FM은 현재 한류 문화가 마치 산불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영화와 음식과 더불어 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문화 역량이 그 어떤 국가들의 초월도 허용치 않을 만큼 막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매체는 한류 문화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었고 그 시작은 바로 영화와 TV 시리즈를 통해 촉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9년 영화 쉬리를 시작으로 뒤이어 선보인 TV 드라마 가을 동화를 통해 점차 아시아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게 됐는데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4개 오스카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매체는 한류 문화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확산시킨 장본인으로 단연 K-팝을 손꼽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K-팝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켜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에만 무려 92개의 K-팝 그룹이 형성되면서 K-팝 팬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BTS와 엑소는 물론이고 블랙핑크에 이르기까지 수준급을 자랑하는 K-팝 가수들로 인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매체는 TV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다져온 문화 역량이 오늘날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덩달아 식품과 패션 영역에 있어서도 판매량이 2배나 급성장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부양시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처럼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이 아무리 백신 여권을 발급해봤자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 어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신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쏟고 나섰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세계 각국 정부가 보건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서
경제 회복을 이유로 각국 국민들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불상설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기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피해를 발생시켰던 상황을 비춰봤을 때 백신 여권은 곧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 이번 보건위기 과정에서 OECD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럽 16개국 중 단 3개국만 피해 상황을 다룬 실시간 데이터를 가동하고 있었을 뿐 다른 국가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건위기 상황을 보정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과잉 반응마저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만큼은 유일하게 자신들이 가져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적 방식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펼침으로써 도시봉쇄와 경제봉쇄 없이 보건위기를 잘 관리해왔다고 극찬했는데요.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1년 정부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통제 시스템의 공통 표준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국민들은 핸드폰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OECD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은 세계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룸버그 통신은 각국 정부가 한국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백신 여권 또한 6%의 소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의 아이디카드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도전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연일 감탄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